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 입시 닥터 윤서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과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 고민을 이 입시 닥터 윤서부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세종 충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과 열심히 그래서 세종 충북권에 있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요거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준비가 될 거야. 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듣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세종 충북으로 고! 2021 지역별 입시를 말하다. 이야,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달려갑니다. 짠! 선생님이 지금 등장한 곳은 빠밤 충북 세종 지역입니다.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진학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궁금한데. 입시 닥터 윤서부에게 물어봐야겠다. 빙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세종 충북 지역, 충북 세종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와겠습니다. 컴온. 자, 그렇다면 이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 함께 진행하게 될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 대학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살펴볼 대학은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요,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서원대, 세명대, 청주대, 충북대 이 정도의 대학들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대학을 보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런 대학을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종 충북 지역에 있어서는 일단 논술 전형이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빈칸이 좀 있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형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의 입시의 특징, 충북 세종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정말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은 단계형 전형이 없이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100% 끝! 이렇게 뽑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유지되고 그리고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을 노려봄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전형이 조금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전형을 딱딱딱 이렇게 간략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내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내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전형 내에 다양한 유형의 선발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 자격, 해당 선발 조건의 선발 전형 내에서 그 자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자격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만 적용된다라는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일부가 적용되는데 그 일부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수능 체제의 종류가
많다?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많다라는 말은 뭐 어쨌든 전형별로 뭐 단과대학별로 학과별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좀 많은 종류의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 복잡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일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세종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전반적인 입시의 특징은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종의 비율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학종의 비율도 좀 낮은데 학종의 유형도 조금 독특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줘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밤.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전형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가장 키포인트를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충북 세종 지역에서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 있는 지역, 서울권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요.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선명하게 나옵니다. 유형별로 봐도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때문에 조금 독특한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100%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100% 전형, 그리고 학업 능력 고사라고 하는 적성 유형의 고사, 그리고 교과 학업 능력으로 보는 거, 학업 능력 적성으로 보는 시험이 있고요. 그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면접. 그런데 뭘로 한다고요? 일괄로 하는 거예요. 단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일괄형으로 가는 그런 전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크게 보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비교과 20 나오는데 80대 20 나오는데 이때 뭐 출결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과, 정말 비교과다 아니다, 그냥 교과 내신으로 본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은 좀 정리가 됐을 거고요. 이 유형에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전형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모집 인원들이 좀 많다라는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일부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충북대 정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세계합 12, 그러니까 444 이 정도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포인트는 뭘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지만 포인트는 내신 성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추론을 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뭘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충북대학교 같은 가장 대표적인 충북 지역의 충북 세종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될 거 아니에요, 국립대. 자, 근데 세계 합이 10이에요. 그러니까 444만 되면 된다. 수능 최저를 통과할 테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신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국민대, 특히 세종과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요, 학년별 비율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학년별 반영 비율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학년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나의 학생부 교과 전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조금 포커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20대 80이에요. 1학년 20, 그리고 2, 3학년 계열 과목 전체예요. 그러니까 계열 과목 전체다라고 이야기하면 국어, 영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국어, 영어, 사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국어, 영어, 수학이 범위인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케이스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학년에 과목별로 학년별의 내신을 20% 반영하고요, 2, 3학년을 묶어서 80%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30, 30, 40으로 가거나 아니면 20, 40, 40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년 구분 없이 학년별 비율 없이 가는 대학들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국대학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걸 2, 3학년을 묶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 3학년을 묶었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좀 안 좋았어. 근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1학년 내신 반영 비율은 20%니까. 그죠?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은 20%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이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2, 3학년을 묶어서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내가 2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아라고 하는 학생은 여기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명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이제 여기에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과목별로 10개 총 10개 과목. 예를 들면 국어에서 상위 2과목, 뭐 수학에서 3과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10과목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내가 2학년 때 3학년 때 뭐 이렇게 갔을 때 3학년 1학기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원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세명대학교를 보시면 1학년 때 30% 들어가요. 2학년 때 30%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학년은 1년 동안 30%고요. 2학년도 1년 동안 30%예요. 근데 3학년은 한 학기 동안 4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 차이가 아닌 거죠. 요런 류의 학년별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요. 3학년 1학기 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나머지 대학들은 그럴 가능성을 조금씩 차단해 놓고 있죠. 왜? 2, 3학년 묶어서 보든지 아니면 전체 학년을 이렇게 충북대처럼 100%로 보든지 1학년 때는 공통 과목만 보고요. 2, 3학년 때는 계열 과목만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 대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다라고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학년 때 성적을 끌어올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 이미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계산 방법은 나중에 이제 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면 다 계산식이 나와요. 그래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유불리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겠죠. 이 단어를 좀 잘 이해하세요.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 과목을 볼 때 계열 과목 전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영수 사회탐구, 국영수 과학탐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적인 것도 3학년 1학기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봤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을 봤더니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살펴보니까 합격자의 평균이 3.48이에요. 국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48 평균이에요. 자, 그런데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방에서 내신으로 해서 1점대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 1점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립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컨셉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점대보다는 2점대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평균으로 쭉쭉쭉 내려간다면 평균이 3.4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보다 낮은 성적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낮은 등급도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대 글로벌 캠퍼스 바이오 융합과학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신이 합격자의 평균이 3.68이고요. 3.68이고 80% 들어갑니다. 이게 80%는 뭐냐면 100명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80%째 100명 중에서 80등 하는 학생이에요. 80등 하는 학생 내신 성적을 보니까 4점이네요. 내신 교과 등급이 4점대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요. 빅데이터 전공이 3.11로 나오고요. 경제정책학 전공은 3.23인데 이건 뭐라고요? 학자 평균이 아니라 7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번째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3점대 중후반 정도 성적이 잡힐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세명대학교 미디어 문화고 5.58 정도가 될 거고요.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포인트는 계열 과목 전체냐 아니면 그냥 전체 과목이냐. 뭐 지방에서는 거의 전체 과목을 보는 학교는 없으니까 계열 과목 전체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받아야 될 성적입니다. 꼭이요. 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북 세종 지역에서 한 7대1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거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거 경쟁률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전체가 조금 그런 거예요. 경쟁률도 좀 낮고요. 전체 경쟁률 중에서 학생부 교과 경쟁률이 가장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낮고 최초 등록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등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 합격했어! 등록하세요! 전 다른 데 합격했는데요? 다른 데 갈 건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이유는 내가 다른 데 다 떨어지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중복 합격이 되게 많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붙고 옆에도 붙고 여기도 붙고 뭐 이런 전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오니까 떨어졌어! 끝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에 있는 세종, 충북 지역에 있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큰 덩어리다. 전형별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합격권이 점점 낮아질 테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최초 등록도 좋고 중간에 중복 합격도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충원율이 많이 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대체로 내신 3점대, 교과 내신으로 봤을 때 한 3점대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학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내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더라도 그걸 해결하고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좀 올려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전략을 살펴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알죠? 그냥 여러분들의 내신 그냥 갖다 컴퓨터에 돌리기만 하면 순서가 쭉 나와요. 그 점수대로 쭉 나오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어요. 올해 선생님이 지도한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는 예비 번호까지 거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거죠. 작년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합격선을 확인하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확인하고 금방 선생님이 보여줬던 자료 같은 거요. 확인하면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변수가 많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서는 매우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고민에 맞는 내가 그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농어촌 내지는 지역인재에 합당하냐 그런 조건을 갖췄느냐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이제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적이 딱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간당간당하고 있는 성적인데 선생님 농어촌 쓸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어촌은 숫자가 적고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는 숫자가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년도 합격선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적이 다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특히나 학년별 교과의 반영 비율 그리고 학교별 학년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게 아주 큰 전략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세종에 해당되는 이야기요. 학업능력고사 전형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버리고 간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
아까운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에 놓고 수시 전형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점수도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 점수를 보고 가능하다 싶으시면 이 점수를 준비하는 거, 학업 능력 고사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내신 시험 치는 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성과가 엄청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워낙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3학년 1학기부터라도 내신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내신 관리가 빗대어서 내신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시도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성적 준비해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안 그러면 더 나아간 지역에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냥 열심히 말고요. 내가 어떤 과목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형별 지원 전략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북 세종 지역에서는 크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팁을 드리자면 소수가 그 큰 전형 자체의 덩어리가 크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준비한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됐죠? 그렇게 어디에 알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세종 충북 지역의 경쟁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8대1 정도 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7대1 정도 됐으니까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틈을 훅 파고 들어가서 난 준비할 거야. 요거 괜찮습니다.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전략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건 근데 이제 충북 세종 지역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합격자의 내신 범위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적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는 EBS에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관련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세요. 요 근래는 계열 학과별로 준비된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그런 학생의 비율이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종 충북 지역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할 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요.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들이 퍼센테이지로 나누지 않거든요. 정성적 평가고 종합적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퉁 쳐서 갑니다. 그런데 충북 세종 지역 특히나 지방에 있는 대학들로 가면 갈수록 평가 요소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를 분석을 하면서 이 비율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가 나한테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 평가 요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뭐하고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대학이 제시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반드시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건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 학생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학과별로 쭉 나온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 학과별로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인재상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떡하죠? 지금 준비해야죠. 그게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세명대, 충북대 이 정도의 대학이 될 거고요.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코지토라고 하는 이제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모집 인원 보시면 3배수입니다. 7대3이라는 이야기는요, 1단계 단계형 전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단계 7, 그리고 면접 3 이렇게 냅니다. 1단계 70% 그리고 면접 전형 3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능 최저 없고요. 한의학과 간호학과는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일부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세계합 12, 13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충북대 같은 경우는 1, 2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1,
2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면접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2는요. 일괄 전형으로 가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1은 면접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내가 봤을 때 난 면접 자신 있는데 선생님 저 말 잘해요. 말 잘한다고 면접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특히나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요, 면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에서 뽑고 싶은 능력도 또 따로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디테일한 영역에서 평가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내가 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요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1으로 가고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요런 면접에서 요런 능력을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 또 뭐예요? 면접이 있냐 없냐도 있지만 사실은 수능 최저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경쟁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높겠죠. 왜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북 세종 지역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요 준비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 학생부 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예요. 아이고 여러분 학종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 해놓은 강의들을 보시면서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세요. 어쨌든 선생님이 모 대학에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학생부 페이지 숫자예요. 많으면 합격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조금 무식한 이야기예요. 지원자들의 평균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대충 한 중간쯤 제일 높은 데가 1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6, 17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합격자들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작아도 12페이지 뭐 이런 12페이지 정도면요,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다 들어가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붙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많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좀 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특히나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그 평가 요소에 맞는 스토리를 3학년 1학기 때부터 만드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걸 꼭 보여드립니다.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학생부 여러분들이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부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 대학에 넘어가면 그 대학이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요. 유사도 검색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다른 학생들의 학생부랑 얼마나 유사하냐를 동고교, 같은 고교 안을 크로스 체크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른 고등학교들하고 전체하고 이렇게 유사도 검색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는 그 고등학교 안에서 유사도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사도 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른 학생과 이렇게 어떤 정도의 학생부가 똑같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종 충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반드시 친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대학이 유사도 검색을 하고 나면요. 여기에 다 빈칸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율활동. 실제 학생이 자율활동이에요. 다 빈칸으로 나오고 맨 마지막에 고민함이라고 하는 단어만 바뀌어서 나와요. 고민함 나오고요. 선생님이 이 학생부 보다가 깜짝 엄청 웃었거든요. 고민함 옆에 친구 뭘까요? 생각함. 고려하고 있음. 이런 단어들이 쭉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앞에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대학이 입학사정관이에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똑같은 거니까요. 다 빈칸인데 이 빈칸의 의미가 뭐예요?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화면이에요. 이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있는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다 가려지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고민함, 8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강이겠죠. 그죠? 특강에 8회 참석했음. 그러면 옆에 친구는 뭐예요? 6회 참석했음. 5회 참석했음. 이런 것만 적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총무로 참여를 유도함. 뭐라고 돼 있을까요? 뭐 부회장으로 참여를 유도함. 그죠?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성실하게 노력함. 이런 것들만 다. 그러니까 친구랑 반드시 비교를 하세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요. 5점대. 내가 내신 등급 5점대고 저 친구는 2점대예요. 그럼 5점대와 2점대를 비교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뭐예요? 내신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른 학생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무조건 받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걸 하라고, 이 작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면 이게 빈칸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종 충북 지역에서 완벽한 5등급, 6등급 이렇게 해도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재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3학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3학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과후 학교 선생님하고요. 책 읽는 방과후 3학년이라도 하세요. 책 읽는 방과후.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만들면 돼요. 해주세요. 3학년이 요구하는데 안 해줄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선생님 책 읽는 방과후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책 읽는 동아리 같이 해주세요. 궁금증을 가지고요. 쭉쭉쭉쭉쭉 이런 컨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합격. 진짜요, 선생님? 진짜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를 얼마나 채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학생은 선생님이 작년에 지도했던 학생이고요.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쭉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왜? 이렇게 준비한 학생이 별로 없을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들 평균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같은 과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평균으로 보면 4.29가 나오고요. 상위 80% 성적을 보면 4.54가 나와요. 그러니까 80%니까 4.54면 80%가 밑에 20%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4등급 말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의 스토리만 있으면 4등급 말도, 그렇죠? 4등급 끝에 있는 학생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텔링,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충북대학교 학종 1 같은 경우는요, 국어가 3.24 정도 나오고요, 기계공학부 2.67, 3.08, 3.52 정도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케이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2등급대에서 시작해서 4등급대 정도, 3등급대 정도까지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내신의 스펙트럼이 좀 넓고 내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들을 뽑아낼 수 있다. 하나 더, 내가 3학년 1학기 때 지금이라도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올린다면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긴 그러니까 학종의 대학별로 평가 요소를 보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인성, 지식탐구, 정보활용, 글로컬 역량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여기 되게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지역 시민의식. 요거는 단어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을 기여했냐. 요거를 학생부에 담아내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글로컬 역량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하세요.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자기주도성, 나눔과 배려, 환경 적응에 대한 이야기, 대인관계에 대한 이 전공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20, 20, 20, 20, 20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져 있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인성과 적극성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면서 모집 단위별, 교과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내가 거기에 맞구나. 난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교과를 찾아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별의 인재상 그리고 평가 요소를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요? 대학마다 특징이 좀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형 내의 유형별로 적합성이 다르다. 예를 들면 충북대 같은 경우 학생 1, 2에 따라서 적합성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조건이 다르니까 그 조건에 내가 맞나 안 맞나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학종으로 선발하는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학종 고민해 볼 필요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조건에 맞추어서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학종의 지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활동 중심의 평가가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나오고 나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되게 독특한 자소서가 나오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활동이 많아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포커스예요. 근데 그 의미 어디에서 부여할 거예요? 자소서에서 부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포커싱된 자소서. 그 능력은 활동 하나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나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 개의 활동을 통해서 뽑아낼 필요 없어요. 하나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충북 세종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학종으로 깔끔하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과 전형과 학종 전형,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는 수험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순서, 입시닥터 윤서부의 수험생을 위한 조언. 요것만 잘 들어도 대학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닥터 윤사부가 정말 여러분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것만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듣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할 자료가 있네요. 2019학년도의 수능에서 수능 표준 점수를 지역별로 구분을 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정시에서 정시로 수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시에서 대도시냐 아니면 중소도시냐 아니면 읍면 지역이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평균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평균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의미하게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너무 식상한데 이건?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이 자료는요, 선생님이 되게 마음 아파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고3 현역들이 실제로 1년 동안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쭉쭉쭉 쳐나가잖아요. 그 시험을 쳐나가는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데이터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었던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전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진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떨어질까요? 물론 조금 더 냉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들어오는 반수생, 들어오는 재수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그래프가 되는 건 선생님은 반대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단순한 답이죠. 그냥 열심히 해 라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전형별로 막 어떤 것들을 준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맞는 열심히.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말고요. 그 부분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죠? 양심의 찔림을 좀 받으시고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쭉날쭉 말고요.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입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그래프가, 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일관된 모습.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친구랑 싸웠으니까 공부 안 할래. 이딴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사실 성공의 법칙이기도 한데, 내가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요, 당연히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 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내가 궁금해하고 그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게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서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꼭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만의 성공,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축적된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이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세종 충북 지역의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계속 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하고 활용하고 그 활용한 지식이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순간 성적도 올라가고 학종 준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험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은 되게 많이 울거든요. 엄청 많이 울어요. 선생님 왜 하면 줄줄줄줄줄줄 힘든 거 알아요. 고통스럽죠. 괴로워요. 심지어 너무나 외로워요.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무수히 넘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딱 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뿌리치거나 팽개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딛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올려준 이 문장, 여러분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큼지막하게 출력해서 내지는 손으로 직접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능력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세종 충북 지역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